참 저 나라는 보면 볼수록 모순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된 단어잖아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요즘 유튜브만 틀었다 하면 오징어 게임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오징어 게임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넷플릭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화 드라마 플랫폼에서 돈만 계속 쓰고 실적이 없어서 다 무너져가던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다시 한번 살려놓은 게 오징어 게임이죠. 얼마나 좋으면 넷플릭스 사장이 오징어 게임 옷 입고 사진도 찍었어요. 나는 오징어가 돼도 좋아, 사랑해요 오징어 게임,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비 안 걸면 입이 간질간질한 두 나라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일본하고 중국인데, 먼저 일본 쪽 이야기부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이 다 만든 장르로 우리나라가 표절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법으로 보지 못하게 지정을 해놔도 열풍이 불어버린 중국 같은 경우랑은 다르게 일본에서 오징어 게임의 반응은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왜냐? 이런 식의 생존 배틀로얄류 영화는 옛날부터 일본이 참 많이 해온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일본 측에서 우리가 판 깔아놨더니 대한민국이 대박을 쳐버렸다, 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배틀로얄류 영화의 근본이 일본은 맞거든요. 자기들이 만들 때는 세계적인 히트를 못 쳤었는데 한국이 만드니까 역대급 성적을 내버리는 거죠. 근본은 배틀로얄물 영화의 신이 말하는 대로의 특성을 많이 가져갔고, 주인공은 도박 묵시로 카이지 설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어떠한 장르를 만든 게 일본이라고 해도 그걸로 대박을 친 게 한국이라면 상징성의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K-팝이라는 장르는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K-팝이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산업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의 상징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뉴턴의 사과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뉴턴보다 먼저 중력을 이야기하던 과학자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중력하면 뉴턴, 사과,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 부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장르를 가장 먼저 개척해 나가던 일본 입장에선 한국을 보고 배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결국에 좋은 장르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시기나 타이밍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당시 종교계가 힘이 너무 강해서 미친놈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시기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갈릴레이가 사는 시기가 종교보다 과학이 더 중요시 여겨지던 시기였다면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이가 독방에 갇혀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뿅. 자, 두 번째는 중국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한번 들려드렸겠지만 개판입니다. 이 나라는 법이고 뭐고 없어요. 돈 앞에 양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본 애들은 그냥 우리나라 거 표절했네, 일본이 원조네, 에잉 쯧쯧, 이 정도였는데 얘네들은 그딴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공장에서 오징어 게임 굿즈를 미친듯이 찍어 팔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오징어 게임 굿즈들 원산지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타오바오 출신이 많죠.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놨더니 굿즈로 돈 버는 건 중국인들인 겁니다. 불법이면 어떠냐 해, 돈이 된다 해, 넷플릭스에서 공식 굿즈 안 만드니까 우리가 만든다 해, 이러면서 미친듯이 찍어내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즌2를 기도하면서 시즌2 굿즈까지 만들 공장 설비를 다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즌2 안 생겨서 손해보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시즌2가 나올 거라면서 그냥 기도 메타로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수의 심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이 정도는 돼야지 장사꾼 하나 봐요. 레카들도 일이 터졌을 때부터 속도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터지지도 않은 일을 터질 거라 예상하고 미리미리 장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즌2 안 나오면 망하는 거고, 나오면 미리 준비해둔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거야. 하지만 그 굿즈는 불법으로 만드는 거야. 야수의 심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양심을 내다버리면 돈이 벌린다. 극한의 자본주의 사회를 있는 그대로 풍자해주고 있는 공산국가의 모습이 참 역설적입니다. 오징어 게임 재밌다고 훔쳐보더니 중국 정식 방영은 안 한다. 중국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인기 마스크 달고나 열풍.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서 굿즈 불법으로 만들어서 파는 건 경제에 이득이 되니까 불법이라도 중국인들이 보는 건 못 막겠고, 그거 돈 주고 판권 사와서 정식 방영하는 건 미국 플랫폼한테 무릎 꿇는 것 같아서 싫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참 저 나라는 보면 볼수록 모순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된 단어잖아요. 고대 시절부터 이어져온 전통 같은 건가 봐요. 문화대혁명 때 자기들 문화 다 때려 부셨는데 이런 전통 문화는 아직까지 남아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뿅.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일본, 중국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이 막 오징어 게임으로 부들부들하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니까 속이 시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 둘보다 한국의 상황이 더 못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둘은 적어도 자기들이 못하는 거 정신승리라도 하려고 저렇게 못난 모습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해내놓고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숟가락 얹어보려고 갈라 먹어보려고 들어온 정치인들이 붙습니다. 먼저 전해수 의원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난 이득을 봐놓고 수익은 자기가 독식한다 하면서 넷플릭스라는 기업에게 뭐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들 한국 제작사가 만든 영화로 대박을 쳤으면, 그렇게 많이 해먹었으면 좀 내놔라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플랫폼 컨텐츠는 말이죠, 넷플릭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달라는 돈을 일시불로 투자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뭐 배우 캐스팅, 진행 상황,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대중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 테니까 너네는 좋은 드라마, 영화 한번 만들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지만 나오는 수익은 우리가 가져가도록 할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꿈과 희망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정말 마이너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지원이 엄청나게 몰려서 사실상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자에 적자에 적자로 그냥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대중성을 정말 1도 생각 안 하고 감독들이 하고 싶은 영화들을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제작진 같은 경우는 니들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해도 어느 정도 흥행을 예상을 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난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예술성과 상업성의 밸런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대중, 문화, 예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이런 영화 산업에 엄청나게 손해를 봐가면서 투자를 해왔던 거고, 그렇기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로 잃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영화계의 발전이 넷플릭스 덕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대박났으니까 넷플릭스 너네 돈 많이 벌었지? 돈 내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넷플릭스 사장은 직접 나서서 한국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돈 내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쪽팔리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박성중 의원은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데 큰돈은 미국이 싹 다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KBS는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 박성중 의원은 옆집 엄마가 엄청나게 돈을 써서 애 유학도 보내고 특급 과외받게 하고 해서 애가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그거 보고 우리 집 애한테 왜 너는 옆집 애처럼 명문대 못 갔니?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뭘 해왔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결과만 보고 옆집 애처럼 왜 못하냐고 우리나라 방송사들만 닥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처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다 풀어주든가. 지극히 사회적인 풍자 하나 못해서 뭐만 하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 요구 다 들어줘서 온갖 규제들이 판을 쳐버리고 지상파 방송이 그렇게 망했는데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낸 넷플릭스랑 지상파 방송을 비교를 하고 있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09년에 한국은 왜 닌텐도 같은 거 못 만드냐, 일본처럼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말했다가 욕 정말 많이 먹었었습니다. 한국은 온라인 게임 강국이었고 일본은 개인 콘솔 게임 강국인데 온라인 게임 시장이 큰 한국에다가 왜 일본처럼 콘솔 게임 못 만드냐고 닥달하면 시장성이 다른데 갑자기 좋은 콘솔 게임이 나올까요? 상황을 모르니까 옆집 애처럼 해봐라, 너는 왜 못하냐, 이런 말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전형적인 좌우 정치인의 잘못된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업한테 돈 내놔라 하고 떼쓰는 게 전형적인 잘못된 진보 정치인의 표본이고요. 시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애는 왜 옆집 애처럼 못해 하면서 꼰대 소리 늘어놓는 게 전형적인 잘못된 보수 정치인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K-팝, K-화장품, K-드라마 이러면서 한국 예술인들이 다 국위선양 해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는 K-정치인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